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오늘부터 공무원 국어를 공부하게 될 송병열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어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국어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에서 국어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교재로 첫 페이지에 오면은 뭐가 나오죠? 목차가 나옵니다. 그 목차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교재에 보니까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거기 1편이 나와요. 거기 1편에 보면은 뭐가 나와? 현대 문법이 나와. 그런데 이 현대 문법은 말입니다, 대체로 국가직, 지방직, 견습직 모든 공무원 시험에, 아니 국어 공부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는 꼭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편에 이어서 이어지는 단어이 뭐냐? 바로 어문규정인데, 어문규정과 밀접한 관련을 띠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현대문법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 보시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와? 언어와 국어가 나와. 이어 두 번째 뭐가 나와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의문론이에요. 자, 차례보고 계시죠? 이어 세 번째 분사론이 나옵니다. 이어서 통사론이라고 하는 문장론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의미론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언어와 국어 영역이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대체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의 기능이란 무엇인가?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걸 묻는 문제예요. 우리 국어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서 대단히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의문론, 품사론, 문장론, 의미론 이렇게 나와주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쪽의 영역은 여기 2번, 3번, 4번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겠어요. 의미론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두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 그런데 이어서 우리 교재의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이 편에 나와요. 이 편에 어문규정이다. 소위 우리가 언어에 우리 국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어문규정에서 첫 번째 표준 발음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표준 발음법을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만이 남들이 정확히 알아먹을 수가 있거든,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달과 이해에 있는데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면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현대 문법에서 의문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표준 발음법이 풀리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표준어예요. 이어서 표준어와 맞춤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표준어와 맞춤법은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이 품사론에 대한 의미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또 절대로 안 돼. 우리 국어는 9품사, 영어는 8품사, 한자는 11품사 그러죠. 이 품사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표준어와 맞춤법이 되질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띄어쓰기야. 선생님 말입니다. 여기 띄어쓰기가 가장 어려워요. 실제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저도 상황에 따라서 띄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여러분 아시는 오로마자 외래규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나오는 로마자 규정은 여기 있는 의문어에 대한 발전이에요. 소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단으로 쓴 것을 그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두 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맨날 늦게 온다, 이렇게 한번 써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며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져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 나오는 가장 틀려 있는 건 먼저 이겁니다. 맨날이야. 맨날 다음에 이어지는 늦게야. 그런데 문제는 기본형을 찾아보니까 늦다야. 늦다의 품사는 동사, 형사.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의 반대말을 만들어보자. 어떻게 나오죠? 이르다야. 이르다야.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오면 이것의 반대말이 뭐죠? 유사가 뭐죠? 느리다야. 그러면 느리다의 반대말은 뭐냐? 빠르다야. 그러므로 만약에 약속 시간보다 맨날 늦게 온다 해서 가장 정확히 이 늦다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보신 대로 뭐요?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온다, 이르게 온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쓰는 건 정상인데 만약에 이 말 대신에 뭐가 오죠 이게? 그녀 약속 시간보다 맨날 빨리 온다 이런 식의 말은 국어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써야 돼? 이르게 온다 그래야 돼. 맞죠? 늦다와 이르다는 일정한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 있거나 뒤서 있을 때 늦다, 이르다. 느리다와 빠르다는 속도의 개념이거든. KTX가 개통했어요.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렇죠? 그러므로 속도는 느리고 빠르고 일정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 있으면 이르고 뒤서 있으면 늦고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약속 시간보다 맨날 빨리 온다 이런 식의 말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지? 여기 나오는 언어는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맨날이란 말과 뭐가 있지? 만날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자가 무슨 만자냐? 일만 만자야. 일만만이라고도 있지만은 온갖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러므로 만백성은 모든 백성이죠. 그런 거하고 만나니까 늘 항상이란 뜻이야. 원래는 이렇게 써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2007년도 이전에는 이렇게 쓰면 틀렸어요. 이것만 맞다 그랬어.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지? 이것과 이것을 복수편으로 본다 이렇게 했어요. 언어는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떤 때는 말이야 이것만 맞다며 최근 문제를 보니까 둘 다 맞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 이건 복수편으로 인정된 경우야. 그러므로 맨날 만날은 동의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써놓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것은 여러분 자신 동의어야. 그러나 여기 나오는 시간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시간과 시각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원어기로 이래. 시간 안에 시각이 들어있어. 무슨 이야기냐면 자 갑니다. 공부 시간이야. 그러면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간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부 시간이야. 쉬는 시간이야. 10분이죠?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쓰지? 열차, 도착, 시각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시각 대신에 시간이라는 말을 많이 써버려. 선생님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이렇게 묻는 학생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이 시각, 지금 시계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나타나는 시각 4시야. 이 4시라는 시각을 시간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차 도착 시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각으로 바꿔 쓸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휘의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썼어요. 물밑을 보라, 물밑을 보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띄었을 때의 물밑에는 이건 하나의 구야.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 구죠. 그러나 이건 하나의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단어, 명사와 명사가 만난 합성 명사예요. 단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물밑은 직역을 하자면은 무슨 뜻이야? 남몰래란 뜻이에요. 물밑 작업한다 그러지. 그런데 여기 나오는 물밑은 사전적 의미로 그대로 풀어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물밑은 수면 아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띄어쓰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붙였으면은 남몰라라는 뜻이야. 띄었으면은 수면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띄어쓰기가 올바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품사람과 문장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 나온 띄어쓰기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문법이 4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나오는 일반어가 포함해서 5분야가 있지만은 시험에는 자체가 2-3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죠. 왜냐하면은 여기 나오는 어문 규정이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된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 문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문 규정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라도, 경상도 방언이었던 말들이 표준어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표준어였던 말들이 방언화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5년 주기로 맞춤법 규정을 표준어 규정을 바꾸었는데 요즘 수시로 바꾸는 것 같더라고. 하물며 짜장면, 자장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때는 짜장면의 표준어, 한때는 자장면의 표준어, 요즘은 짜장면, 자장면이 복수 표준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법에 대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이루어지거든. 그쵸? 특히 맞춤법도 또한, 여기 나오는 맞춤법 또한 표준 발음법이라든지 이런 데 이해가 없으면 절대 안 돼. 타시학에서 여기다 하나 쓸래. 치마가 이를 썼을 때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어떻게 읽어? 치마가 짧다 하고 읽어야 돼요. 치마가 짧다가 아니라 치마가 짧다 하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치마가 짧다 그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말은 반드시 어떻게 읽어야 돼? 그대로 읽어야 돼. 국사 교과서, 국어 교과서 그래야 돼. 교과서란 말은 국어의 발음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법상. 그런데 표준 발음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여기서 분리된다는 사실, 2개의 단어, 교과라는 단어와 서라는 단어가 합쳐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단어의 짜임을 모르면은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문법에는 올바른 이해가 어문 규정을 맞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2개의 분야만 잘해도 우리 국어 영역의 3분의 1을 해버린 거예요. 3분의 1을 해버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 이어서 그 다음 한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칠판을 잠시 지우겠습니다. 자, 칠판을 잠시 지우고 이번에는 말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오니까 제3편이 나와. 제3편이 나오는데 제3편에 뭐가 나와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신 어휘와 어법 문제야.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1 해서 고유어예요. 근데 고유어는 영어 단어 외우듯 외워야 돼요. 너무 많아. 그리고 선생님도 사실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 그중에서 찾아봐요. 이런 말도 있나? 쓰다 보니까 말이야. 요즘에 TV만 틀면은 이런 말이 나와. 달달한 사이다. 그런데 아이돌 그룹의 A와 B가 말이야 아주 달달한 관계다 이렇게 많이 쓰면 사실은 우리 국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단어야. 달달하다는 단어 있어요. 그러나 애가 달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애가 달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다 이런 말 없잖아요. 아마 달콤한 사이라는 말을 쓰려다가 이 말이 지금 잘못 쓰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유는 없습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와주고 있는 게 고유의 단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고유 단위는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요즘에 좀 줄어들고 있는데 경찰지 국어라는 데 대해서 일부 나와주고 있지만은 사실 미터법으로 모든 단위를 통일하라고 국가에서 그런 이유로는 잘 시험에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뭐죠? 의례.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나옵니까? 국어 순화. 자, 쓰고 봅니다. 이어 다섯 번째 의미 구분. 이어서
뭐죠? 6번째, 유사어 구분. 자, 우리 교재 보고 계시죠?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관용적 편. 이런 것들이 나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고유어 있죠? 고유어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유사어, 반의어 찾기, 한자와 연결하기,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한 번씩 꼭꼭 나와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하여,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은, 그래도 시험에 좀 적게 나온 게 이 부분이에요. 국어 순화도 요즘에 거의 시험에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컴퓨터 자판이 있죠? 키보드 있죠? 이 키보드를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뭐라 그래? 글쓰라 그래. 아무도 사용을 안 해. 여러분 잘 아시는 여학생들이 읽는 실수로 속에 다 비친 어디 있죠? 이걸 비치 못 그래.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어느 날 사용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국어 순화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하는 건 필요하냐? 이러한 논란에 늘 부딪히게 되고 그래야 국어 순화 문제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지 일제치하에서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말들 또는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은 반드시 국어 순화를 해줘야 되고 비속어들 있죠? 욕설 같은 거 이건 해줘야 돼요. 그러나 국어 순화는 일반적으로 시험에 좀 덜 나오는 편이고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대체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는 꼭꼭 시험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관용적 표현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 속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한 문제 내지 2문제는 꼭 나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신 바에는 현대문법과 어문균형과 제3표에 나오는 어휘어법까지만 해도 시험 문제에서 14문제 가까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최대. 어쩌면 이 부분만 해도 여러분이 국어시험에 70점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어렵더라고. 예를 들어서 또 선생님이 한번 써봅시다.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깜보다란 말을 썼어요. 이 깜보다란 말을 썼는데 여기 나오는 깜보다란 말과 여기 나오는 깔보다란 말이 있지. 깔보다는 얕보다, 낮잡아보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한번 써보는데 이러한 일 한번 써볼게요. 그녀가 나를 깜보는 게 보인다. 이랬을 때 이때 깜보다란 말이 있는데 이 깜보다는 남의 속셈을 남의 생각을 미루어 떠보다 짐작해보다 이런 뜻이야. 말을 툭툭 던지면서 내 본심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깜본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 간본다 그러지. 이 간보는 게 깜보는 거야. 실은 간보다란 말은 없어. 사람 어떻게 간봐? 깜보다란 말을. 그러다 보니까 이 깜보다의 뜻을 정확히 구사되고 있는가? 문장 속에서. 2번째,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다음, 2번째. 갑니다.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글자예요. 읽기도 힘든 글자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